안녕하세요, 윤복치입니다. 오늘은 날짜가 10월 23일이에요. 화요일이고, 제가 요거를 킨 이유는 이제 시험관을 해온 그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걸 키게 됐어요. 우선 저는 유산을 2번 했고요. 화학적 유산 빼고 2번 했고, 그리고 시험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난자 채취까지 한 뒤에 이제 2번째 생리까지 하고 시험관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난자 채취를 하고 여기까지 가기에 좀 되게 변화가 많았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할 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 켰고요. 우선 일단은 저는 작년 3월에 자연 임신을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아기를 빨리 갖고 싶어서 이제 뭐 피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생기면 아기를 낳자라는 주의였는데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배란일에 맞춰서 저희가 흔히 숙제라고 하죠. 숙제들을 하고 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난 못해먹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우리 시험관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시험관을 하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시험관을 생리기간에 가야 된다고 들어서 다음 생리에 가야지 하고 남편한테도 말을 해둔 상태였고, 마음 편히 그렇게 지내고 있던 찰나 이제 다음 달이면 시험관을 하러 가니까 난 실컷 놀 거야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놀았어요. 놀고 춘천에 남편이랑 1박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뭔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상하다? 이러고서 임태기를 해봤는데 2줄이 뜬 거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임신을 하게 되고 역시 사람이 임신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구나. 진짜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해야 임신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됐는데 이제 결국에 심장 소리까지 듣게 되고 저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피비침이 계속 있었어서 근데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겁이 되게 많아서 조금만 나도 병원에 막 가야 되는 성격이었고, 남편이 별일 없다 이런 상황으로 데리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막 영상도 찍었어요. 남편이 별일 없을 거라고 했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면 가야지, 회사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브이로그를 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찍어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면 진짜 헤맸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유산을 하게 되죠. 뿅 이랬어. 추워. 춥다고? 회사 갈 건데? 뭘 회사를 가? 회사 갈 거요. 집에 가. 회사 갈 거요. 회사 못 가. 갈 수 있어. 무슨 수가 되겠어. 우리 회사 사람들 모자 짱 많이 쓰고 다녀. 술 마시고. 무슨 회사를 집에 가. 나도 얘기해놨어. 일단 오전에는 못 갈 거 같고 오후에 갈 수 있으니까 연차 쓸 수도 있고. 영어 회사 갈 거잖아. 네. 근데 진짜 작더라니까 신생아 봤더니.
때 심장이 멈춰서 유산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금요일날 제가 유산을 했고, 제가 소파줄로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시술을 잡았고, 근데 제가 12주가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5일 휴가만 나오는데 주말 포함이었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월요일로 했으면 쭉 쉬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날 수술하고 토일 월 화 수 쉬고, 그리고 제 연차들을 끌어써서 이제 하게 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이리 와. 유산을 하고 일주일 정도 더 쉬었어요.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출근을 했을 때 그 유산을 하기 일주일 전에 임신 커밍아웃을 팀원들에게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조기 퇴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2시간 퇴근을 쓰려면 팀원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됐어서 알린 지 일주일 만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소문이 퍼져서 어머 임신 축하드려요가 된 거예요. 저는 유산을 하고 온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때 임신 축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유산했으면 그들이 엄청 당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유산을 해서 쉬고 왔다. 근데 모르셨고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실 필요 너무 없다. 절대 안 그러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 되게 죄송해 하시고 미안해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들의 축하가 미안함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음을 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좀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놨던 것들이 후반에 후폭풍이 엄청 오더라고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산은 당일에 엄청 힘들어했고, 소파술 하고 나서도 조금 힘들어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쉬었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초음파나 친한 친구가 선물해준 애기 옷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뭐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유산하지 않았다면 배가 한 이만큼 불렀겠다 싶은 8개월 정도 뒤에 그 임산부 배에 나오신 분들 보면 내가 임신했으면 저 배였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최대한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울고요, 힘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그 유산에 대한 후유증이나 힘듦은 직후에 그러니까 직후에 오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유산했다 라고 느끼고 나서, 그러니까 알고 나서 그 후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뭐 3-4달이 지나도
내가 그 첫 아이를 잃었다라는 마음과 요새 유산은 되게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흔한 일이 왜 나에게 발생했는가? 왜 그 흔한 일의 대상이 나였는가에 대한 그런 원망이 굉장히 컸고요. 근데 그게 힘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슨 한 가지 뭐냐면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유산을 했는데 그 유산을 한 게 내 탓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남편의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회사의 탓도 아니고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탓 효자예요, 효자. 태호. 재밌어? 그래서 던져줘? 던질까? 알았어. 네. 한순간도 엄마가 슬퍼하는 걸 볼 수 없는 강아지 덕분에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유산은 그 유산에 대한 후유증은 지금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걸 왜 내가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잘 임신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 보면 저들은 저렇게 좋은 생명이 와줬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누군가를 원망할 게 없다가 가장 큰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쟤한테 문제가 있나?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원망할 대상? 뭔가 잘못 그런 대상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피크가 올 때. 그게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문득문득 힘들고 문득문득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제가 그때 5월에 완벽하게 유산을 했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시험관을 시작하죠. 시험관을 시작했는데 난자 채취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난자 채취를 해서 저희는 이제 한번 유산한 경험도 있으니 PCT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저도 시험관 공부를 막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이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서 막 했었는데 다들 이식을 했는데 착상 실패 이런 것만 봤지 막 화유 이런 것만 봤지 저에게 그 전까지 이식하기 전까지의 허들이 있을지 전 몰랐던 거예요. 난자 채취를 하더라도 난자가 많이 채취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 5일 배아를 꼭 고집하셨는데 5일까지 그 배아가 성장할 수 있는 배아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성장은 했어도 PST 검사를 했는데 그 PST 검사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얘를 전량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그 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허들인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난자 채취하면 당연히 이식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쓴맛을 저는 시험관 첫 시도에 맛보게 됩니다. 난자 채취를 했고 다행히 그래도 오일배아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2개였나 3개였나 그리고 PGT를 맡겼어요. PGT를 맡겼는데 이제 모자이시즘인데 저희는 다운 증후군만 아니면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다운 증후군이었고 그래서 그냥 저희에게 선택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폐기. 그래서 오히려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막 애매한 그 유전 번호였으면은 이거를 이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만약 이식을 했으면 12주까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막 어떡하지 하면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한테 선택 권한이 없어서 저희는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긍정적이죠? 저는 근데 이 긍정적인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난자 채취를 했을 때는 너무 건강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 PCT까지 다. PC 통과에 한 친구들이 너무 건강했고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그 친구가 2줄이 떴으나 피검사 수치가 1인가 2가 떠서 그냥 화학적 유산이 됐죠. 화학적 유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이식을 하는데 제가 1개가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까먹은 게 있다. 그 난자 채취를 하고 2번째 난자 채취 할 때 제가 자궁경도 했어요. 자궁경 했고 그리고 나팔관 조영술도 했고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했는데도 이제 화유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2번째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아서 제가 휴직을 결심합니다. 저는 그 난자 채취를 하는 거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가 컸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닐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에 제가 휴식을 2달 하고 1달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물론 1달 그 전에도 막 했었는데 그 운동을 막 일주일에 3번씩 다니면서 진짜 그냥 건강만 신경 썼어요. 근데 그때도 회사에서 뭐 이슈가 있었어서 이것저것 막 연락들을 받으면서 내가 복귀를 했을 때 이 회사에서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휴직 한 달째 이식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험관이란 이런 거다 꼬맹아 라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피를 말렸어요. 네. 네, 저희 피검사 하신 게 103으로 임신으로 나왔어요. 네. 네, 우선 축하드리고 저희 이틀 정도 약 쓰고 월요일에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네. 걸로 할게요. 네, 저 더블링은 안 된 거죠? 67이었으면, 그쵸? 그거 너무 빨리 하시고 그 날짜만 계산으로 했던 그래요? 아니라 괜찮아요? 지금 오늘 날짜의 수치는 좋아요. 그래요? 12일 차인데도? 103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약 그대로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안아줘. 수치를 피검 그 2줄도 되게 늦게 떴고요. 그리고 그게 진해지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진해지고 피검도 막 한 번은 낮게 떴다가 한 번은 더블링이 안 됐다가 또 한 번은 더블링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널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아기 집은 안 보이지. 갔는데 아기 집이 보여.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기 집이 안 컸어.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웬만큼 컸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갖고 놀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결국에 아기집이 커지다가 이제는 아기가 정말로 보여야 하는 시점인데 아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더 기다려도 아기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3월, 4월 휴직을 했는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월 2일에 복직했거든요. 5월 2일에 복직한 날 유산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배출했고요. 저는 몰랐어요. 약물 배출을 하면 아기집이 덩어리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기였다라고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채로 출혈이 시작됐고, 그래서 무언가의 덩어리를 저도 봤죠. 근데 그냥 생리할 때 덩어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였고, 그래서 저는 작년 5월과 올해 5월 가정의 달에, 그것도 이제 어버이날 약속을 다 양가 어른들과 잡아놓은 시점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정의 날, 가정의 이슈가 있고 막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유산을 2번이나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몸이 진짜 바사삭 망가졌어요. 제가 2번째 그 아기를 이식을 했을 때는 그 휴직 기간 2달 동안 제가 계속 돌주사를 맞았어요, 엉덩이에. 제가 2달 내내, 정말 2달 내내 돌주사를 맞고 5월 1일에 아기 배출할 때 그만뒀거든요. 그 돌주사 맞는 걸 60일을 넘게 맞았더라고요. 제가 면역력 당연히 바닥이고요. 유산하고 나서 제가 2달간 방광염에 혈뇨에 계속 앓다가 방광염에서 드디어 이제 벗어날 수 있나 했을 때 갑자기 퇴근하다가 목 디스크가 와요. 그리고 이게 그냥 면역력이 완전 바닥을 찍으니까 모든 질병들이 다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다 저를 공격하고 그걸 제가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걸리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몸이 붓는 거예요. 저는 붓기가 있는 몸이 아닌데 첫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몸이 부종이 많이 생기는 몸으로 바뀌었고, 그때도 좀 잘 붓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산한 후에는 정말 진짜 놀랍게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붓기가 안 빠지고 그냥 부은 상태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손가락, 발가락 너무 부어서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막 카메라 키면 항상 부어있고, 어떻게 이렇게 부어있지? 어떻게 이렇게 붓기가 심하지? 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고, 이제 초반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그때도 엄청 부어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친구들이 그때 첫 브이로그 영상보다 너 진짜 붓기 지금 다 빠졌다. 요새도 좀 붓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 10월 이 순간까지도 방광염에 무한 루프에 좀 있고, 고성 갔을 때도 방광염에 걸려 제가
제가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모든 질병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작년에 유선하면서 제 연차를 끌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까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끌었을 수 있는 마이너스 연차도 없고, 병원은 가야 되고, 난임병원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침 8시에 내가 예약을 한다고 해서 아침 8시에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반반차 쓰게 되고 반차 쓰게 되고 막 이게 뭔가 예상할 수 없는 연차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도 스트레스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건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0월쯤 퇴사를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면서 8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고 지금 퇴사 한 달 반째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면 2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시험관을 지금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사하기 직전에 난자 채취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들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영상이 말이 되게 많아졌고 좀 더 길어질 거라서 제가 그 이후까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유산을 했고 2번 유산을 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쓸 수 있는 영상이 없었고 막 울고 막 오열하고 막 그래서 그 영상들을 다 폐기하고, 그래도 지금 제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공유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